자, 선수들, 저 고종훈 쌤입니다. 지방직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궁금해하시는, 물론 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대체로 평이했다. 자, 하지만 자, 이번 국가직이 너무 쉬웠죠. 자, 그런데 이번 국가직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반 문제 정도 어려운 시험이었다. 난이도가 이제 국가직보다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면인데 앞면 1번부터 11번까지는 전근대사 쪽이고요. 자, 대체로 이제 전근대사 쪽은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뒷면이 근현대사 쪽인데 이 근현대사 쪽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간만에 작년에 24년 건너뛰었고 이번에 25년도 건너뛸 뻔했는데 사부님이 올해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이거 나올 가능성 제가 되게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16번 문제 이번에 22년도에 나오고 지금 23년, 24년 내일이 건너뛰었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안 가졌으면 이 문제 틀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부님이 대단원별로 한번 말씀 좀 잠깐 드려보면 대단원 1에서는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2, 고대사죠.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다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서도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다 쉬웠어요. 조선 전기, 조선후기 통틀어 갖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다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면에 전근대사 쪽은 솔직히 거의 틀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6단원이 있죠. 근대사. 자, 여기서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13번 문제는 이게 이제 1883년 그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을 묻고 있는 건데 사료에 조금 약하신 분들은 요 문제 틀렸을 수도 있을 거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아마 반복을 한 30번 이상 해드렸습니다. 진짜 속는 셈 치고 절대 사료 수업 한번 들으라고. 정시간 없으면 제가 근현대 쪽이라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뒷면에 나와 있는 12번 사료, 13번 사료, 그 다음에 17번 사료, 15번 사료, 18번 사료, 19번 사료 다 이거 우리 절대 사료 프린트에 있는 필수 사료들이죠. 근현대 쪽은 사료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단원에 독립운동사 있죠. 자,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14번 문제를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김용만 의원, 김구의 증손자죠. 그 사람 정도는 알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평범한 수험생들이 14번 이 사료 원래 이게 김구인지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짝짓기를 하면 뭐 그러면 정답 나와요. 기억과 니은은 김구, 그 다음에 디귿은 김원봉, 리을은 양세봉. 뭐 그럼 정답 1번이지 뭐. 아마 대부분 문제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는 한 문제가 나왔는데 18번 문제입니다. 이 사료가 되게 유명한 사료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되겠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이게 23년 법원직에 나왔던 요 사료죠. 뭐 당연히 저희 절대 사료 프린트에도 있고, 자, 우리 기본서에도 이 사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료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죠. 왜? 1, 2, 3, 4번 중에 제일 뒤에 있는 놈을 고르면 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16번 문제, 요 기타 주제 있죠. 요거 은근히 틀린 사람들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거 설마 나올까 해서 안 봤거든. 설마 나올까 해서 안 본 사람들은 이거 틀렸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따로 해설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근현대 쪽은 무지막지하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근현대 쪽은 약간 좀 변별력이 좀 있었다.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현대사 쪽, 그 다음 이제 전근대사 쪽은 무지막지하게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광역시 일행이라면, 광역시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95점 정도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95점 본인은 아쉬워하겠지만 사실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오랑캐 점수는요 80점 이하는 싸그리 오랑캐입니다.
거란족, 여진족, 그 다음에 외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다. 한국사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이 90점 이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좀 잘 하시고 저는 전범위 해설에서 차분차분 또 다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